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성선아 기자님의 월세 여왕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거의 부동산 투자 관련 책 중에 완전 베스트 스테디셀러입니다. 나온 지는 2012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성선아 기자님은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 기자님이십니다. 이분이 빌딩 부자들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다음에 부자가 되려면 그 월세를 조금씩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월세 투자를 하게 된 스토리고요. 딱 100일간의 프로젝트를요. 일기처럼 구성한 형식입니다. 아마 나도 좀 뭔가 투자에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은 책이에요. 저는 이 당시에 이제 서점에서 제가 돈이 없을 때라 그냥 서서 이렇게 앉아서 봤던 그런 책이었고요. 나중에 성선아 기자님을 제가 직접 만나면서 그때 구입을 했습니다. 사인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인을 받았어요. 유라씨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기자님한테 이 사인을 받은 지는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처음 만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에요. 저한테는 완전 은인이죠. 네.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지만 한 번도 생색을 내지 않은, 유라씨가 나 덕분에 잘 됐어요. 내가 유라씨 기사 써줬어요.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정말 많이 베풀어 주신 저한테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이에요. 뭐 책 내용이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늘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다. 첫 책인 빌딩 부자들 출간 이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 주목받았지만 정작 회사에선 기획심의실로 발령해놨다. 새로 생긴 부서였다. 기자에게 출입처가 없다니 눈앞이 캄캄했다. 바닥이었다. 철저한 밑바닥이었다. 지난 33년간 살면서 이런 바닥은 없었다. 외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 조명만큼 더 끝없는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극단적 한계의 체험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람에겐 무서운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현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 빌딩 부자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하나같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은 이들이었다. 3년 동안 월급의 100%를 저축해 1억을 모으고 부도난 빌딩을 인수해 1년 만에 되살렸고 와이셔츠 한 장을 빨아입으며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부자들이 힘들었던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성선아 기자님도 나도 100일 동안 진짜 돈을 안 쓰고 모으면서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회사에서 아주 안 좋은 부서로 발령이 난 거죠. 기자에게 기획심의실로 가란 얘기는 좌천을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나는 그럼 그동안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 가능한 최소 금액을 생각해봤다. 1,000만 원 정도였다. 월급의 기타 수입을 합치니 정확히 366만 원. 미친 듯이 치열하게 사는 기간은 딱 100일. 한 달에 33만 원만 써야 100일간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33만 원을 써야 저축이 이제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출입처에서 막 바쁜 기자 생활을 하던 기자님은 일반 직장인처럼 출퇴근이 자유로운 회사에서 나머지 시간을 이제 투자를 공부하고 전국을 다니는데 활용하기로 합니다. 주말 휴일을 이용했다고 해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월 33만 원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거의 10,000원으로 미혼 여성이 서울에서 살았단 얘기예요. 교통비랑 다 합쳐서 모든 쓰는 돈을요. 하지만 끝이 보였기에 가능했다. 앞으로 20년을 그렇게 살려면 톡 까놓고 그렇게 못하겠다. 아니, 더 솔직히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자, 1차 목표가 은퇴 후에 월급만큼 월세를 받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월급의 10% 수준에서 월세가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자, 월세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연금저축보다 월세 통장이 좋은 이유는 현금과 시세 차익이었다. 개인연금은 은퇴 후에야 나온다. 하지만 월세 통장은 투자하는 순간부터 매달 꼬박꼬박 현금을 쥐어준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정말 현명하죠. 미혼 여성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월세 통장 수익형 부동산의 핵심 개념은 첫째, 부동산 대출이자를 내 돈으로 내선 안 된다는 것. 누구 돈으로 내요? 월세를 받아서 세입자 돈으로 낸다는 얘기죠. 둘째, 월세의 순이익은 금융상품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 자, 월세가 들어와서 이익이 생기면 적금을 붓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어떻게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부동산을 보고요. 상가, 땅, 경매 안 한 게 없이 정말 여러 개의 부동산을 투자하게 됩니다. 물론 1,000만 원을 모은 것도 있는데요. 종잣돈이 원래 있던 걸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기도 했어요. 소액 투자를 주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소액 투자를 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초보자가 뭔가를 배울 수 있고요. 사기를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는지, 경매도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걸 들여다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거를 완전 따라해라 이게 아니라 여기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죽을 힘을 다해 매달렸는데도 하늘이 나를 돕지 않았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 100일 동안 한 달에 33만 원으로 생활하며 월세의 여왕에 도전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100일간 월급만으로 1,000만 원 모으기. 목표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이를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의 종잣돈으로 받기 때문이다. 둘째, 140만 원짜리 월세 통장 만들기. 이를 위해 나는 내일부터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며 무계획적인 먹거리에 일체 돈을 쓰지 않을 것이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아끼며 100일을 버틸 것이다. 더불어 알짜 물건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닐 것이다. 이 생생한 투자 스토리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독자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와, 감동이죠. 여러분도 뭔가 시작할 때요. 나는 뭐를 할 것이다. 나는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뭐를 할 것이다. 뭐를 모을 것이다. 꼭 적어보세요. 진짜 에너지가 막 느껴집니다. 벌써부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 초보자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0채를 가지고 있는 임대업자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예요. 공인중개사들 얘기만 고지고대로 믿으면 100% 손해입니다. 그가 매일 아침 6군데 사이트를 일일이 살피는 이유도 정확한 시세를 알기 위해서다. 그는 부동산이 올린 허위 물건을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 시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 물건에 대해선 100%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관리비, 냉난방비, 주차 대수, 그리고 관리비 연체 시 몇 달 만에 수도 전기를 끊는지까지 100% 박사가 돼야 됩니다. 이거 정말 당연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월세가 얼마예요? 대출 얼마까지 나와요? 대출이자는 얼마예요? 이런 질문 했을 때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하는 물건인데도 그런 것들을 모르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런 건 완전 다 내가 사고 싶은 물건에 대해서는 박사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건을 보고 수익률을 정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을 정해놓고 물건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이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요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정하고요. 수익률을 나는 그럼 몇 퍼센트를 할 건지를 정하고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라는 제 책 맨 뒤에 수익률 표를 넣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정해서 그거에 맞는 가격대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2억 이상을 넣지 않은 이유가 2억 이상은 이제 수익률이 일단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억 이상 이런 것들은 수익률과 무관하게 가격이 결정되죠. 월세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가 원룸 공급이 많기 때문,
주변에 단독주택을 개조한 원룸이 많이 생기고 있다. 저렴한 신축 원룸과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룸이 이제 공실이 생기거나 이렇게 시세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원칙 중에 하나는 원룸은 투자를 하지 않아요. 가계약금을 200만 원을 포기해야만 했던 그런 아픈 경험도 나와 있어요. 계약금을 넣었다가 이제 계약을 하지 않는 케이스죠. 역시 그랬다. 불길한 예감대로였다. 5군데 전화를 걸었는데 4군데에서 분양가로 팔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계약금을 손해보고서라도 팔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이걸 여러분 수업료라고 합니다. 시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요. 분양업체의 말을 그대로 믿은 죄로 200을 날리게 된 거죠. 이런 스토리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맨 땅에 헤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했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부동산 관련 책은 닥치는 대로 읽었고 별표. 닥치는 대로 읽어야죠. 언제까지? 알 때까지. 괜찮다는 지역은 무조건 찾아 돌아다녔다. 언제까지? 알 때까지. 근데 이렇게 책을 닥치는 대로 읽고 돌아다니는 중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기를 당하거나 시세 파악이 안 될 수 있어요. 신림역 상가, 부암동 단독주택, 동숭동 빌라, 군산 다가구 통건물, 광양의 땅. 이 책에 다 실지도 못한 숱한 지역들을 돌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대단해 진짜. 대단해요. 자, 어느 날 무언가를 살려고 했는데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대로 생각보다 대출이 안 나왔대요. 정말 대출이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다. 빌딩 부자들이 대출의 중요성을 왜 그토록 강조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아마 빌라 같은 거 살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빌라는요 시세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으면 내가 산 가격에 비해서 되게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서민들에게 대출이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매보다 경매가 좋은 이유를 확실하게 느꼈다. 경매는 낙찰가의 최대 80%에서 8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0%까지밖에 되지 않는다. 경매가 금매보다 유리한 점이 바로 대출이다. 앞으로 투자할 때는 대출을 가장 먼저 챙겨야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자, 지금 현재요. 2019년 현재 대출을 규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대출을 풀어주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못하게 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이제 막으려고 합니다. 대출을 이제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양도 차익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을 대출을 산정하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을 해서 벌어야 돼요. 그래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수입이 들쑥날쑥하죠. 월급제의가 아니면 이런 분들은 또 대출 산정을 좀 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익이 있어도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부로 그만둬서 수익이 0원으로 되면 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 흐름이 좀 무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경제가 또 어렵고 하기 때문에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강남에서요. 1억 원대 초반에 10평 정도 되는 막 상가 이런 것도 봤대요. 와, 강남인데 10평에 1억 대면 정말 싸죠? 와, 진짜 싸다. 그죠? 지금 시세로 보면은 막 상상할 수 없죠. 지금 강남의 아파트도 한 평당 1억 원 할 텐데 10평에 1억. 근데 이걸 다 놓쳐버렸다고 합니다. 왜요? 과감하게 베팅할 용기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의 틀을 깨지 못한 탓이다. 부동산은 주식과 저축과 달리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확신이 없다. 자신의 틀과 알을 깨지 못하면 눈앞에 보석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쵸. 그래서 책도 계속 보고 현장도 많이 다녀본 사람이 어떤 걸 봤을 때 이거 해야 돼 라고 용기가 생깁니다. 지나가던 세입자한테 물어본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언니는 기자 출신이라 되게 용기 있어요.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막 물어봅니다. 우리 근데 궁금한 게 있어도 잘 안 물어보죠. 지나가는 세입자한테,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오피스텔 세입자한테 물어봤대요. 제가 이거를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 살기가 어떤가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 불편한데, 많이 불편한데 왜 사려고 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회사에서 구해줘서 살고 있긴 하지만 시공을 잘못해서 새집 증후군 냄새도 많이 나고 안 좋다고 했대요. 기자님이 낮에 봤을 때 느꼈던 그 냄새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불쾌한 냄새가 있었대요. 앞으로 집을 볼 때는 시각은 물론 후각도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입자한테 솔직히 물어보는 거 좋습니다. 자, 빌딩 부자들의 조 회장님, 빌딩이 아마 강남에 100채 정도 있다는 그분인 것 같아요. 소유주가 많은 구분 상가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자, 이렇게 부자들도 안 하는 투자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별표를 칠 필요성이 있죠. 구분 상가가 뭐냐면, 옛날에 뭐가 있었지? 밀레오렌가? 맞나요? 동대문 앞에 큰 상가인데 안에 칸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것들. 부동산에 피가 흐르는 부동산의 신동조차도 겁을 내는 것이 자신의 재산권이 달린 사람 상대인 것이다. 구분된 상가, 옆집이랑 옆집이 다 주인이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떤 통합돼가지고 임차인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쪼개진 거, 쪼개진 땅, 쪼개진 상가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아무리 싸도 안 된다. 경매로 나와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오피스텔을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달라고 했대요. 근데도 계약금도 안 주고 전화가 왔대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분양이 거의 다 돼서 물건이 없다. 계약을 완료해라. 라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또 전화를 했을까? 분양이 정말 다 되었을까요? 결국 분양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다. 분양업자들이 자녀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는 처녀가 시집 안 간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자녀 물량이 없다. 지금 당장 계약하라는 업자들의 말에 다시는 놀아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성계약금은 2주 후에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걸어놓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느 날 경매를 보러 다녔더니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경매를 어디서 배웠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혼자서 독학 중이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부동산에 와서 경매 물건에 대해 물어보면 누가 좋아하겠냐며 다음에는 음료수 하나라도 사가지고 다녀라 라고 충고했대요. 자,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으니까 그 부동산 업자는 돈이 안 되잖아요. 자기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니까 수수료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팁이죠. 진짜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뭐라도 사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마켓에서 예전에 병음료를 박스로 된 병음료 있어요. 그 들고 다니는 거. 그거를 한 7,500원? 지금 거의 한 8년 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옛날 얘기. 그때 그거를 10박스 이렇게 사가지고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박스랑 음료가 별도로 와요. 깨지지 않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포장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물건도 달라고 하고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정도는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맥심 커피 같은 거 100개 들어있는 거 그런 것도 많이 가지고 다녔고요. 꿀팁이 아주 많은 그런 책이에요. 상가를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상가 투자가 하고 싶다면 주거용 부동산을 마스터하고 난 뒤에 여유 자금이 생겨서 손해를 봐도 큰 타격이 없을 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 상가에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초보자가 아파트는 잘할 수가 있어요. 운이 좋으면 잘할 수 있는데 상가를 초보자가 잘하기 좀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아파트 땅 상가 같아요. 왜냐면 땅은 일단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만 있으면 되고요. 상가는 여러분 세입자가 나가버리면 아주 골치가 아프고요. 세입자가 망하거나 상권이 죽으면은 답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집은 누가 그러셨어요. 들어가 살면 되는데 내가 상가는 어떡할 거야. 내가 장사할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지방을 전국을 다녔습니다. 이분은. 대전에 간 적이 있대요. 지금 요즘 대전이 굉장히 핫하죠. 기사에 대전이 오르고 있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 줬어요. 오피스텔은 어때요? 아파트는 많이 올랐는데 그 말에 대해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대전에서 오피스텔은 남아 돌아요 돌아. 또 지하철 개통도 큰 호재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역세권 아파트도 별로 없을 뿐더러 대전 사람들은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타는 사람이 더 많다고 했다. 2호선도 언제 뚫릴지 알 수 없으며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2호선 호재가 만약에 나온다면, 근데 그 지역이 가격이 잘 오르지 않았거나 좋은 동네가 아니라면 저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확 몰려들었을 때 확 팔아야죠. 언제 팔 거야? 그죠? 2호선을 얘기가 나와도 10년이 걸려요. 10년 동안 아파트가 오래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호재가 그렇게 전 지방은 좋을까 싶어요. 서울과 좀 다르기 때문에. 거의 운전해서 많이 다닙니다. 누가 지하철을 타고 애기들이랑 다니겠어요? 불편하게. 자, 어떤 오피스텔은요, 계약금을 100만 원 건 사람만 볼 수 있다고 해서 믿지는 셈치고 그냥 걸었대요. 그래야 좋은 돈과 호수를 맡을 수 있다고. 계약금 100만 원 걸면은 나중에 돌려줄 수 있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비를 아끼는 셈치고 돈을 걸었대요. 그래서 공주라는 곳에 충남 공주를 갔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를 보고서요, 분양팀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좀 더 아파트를 살펴보고 난 후에 혼자 서울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주까지 이제 픽업을 해서 태우고 온 거예요. 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 두말 없이 돌아섰다. 마침 1층에 사람이 보였다. 그를 붙잡고 살기 좋은지를 물었다. 자, 지금 이 기자님 특징이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살기 좋냐고 물어봤대요. 용기짱.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기 왜 오셨어요? 라고 물었대요. 네? 여기 투자하러 왔는데 조사 좀 하려고요. 그는 투자요? 이러면서 반문했대요.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절대 안 된다. 라고 했고요. 함께 온 분양팀과 마주쳤는데, 아니 당신네들이 무슨 권리로 이 아파트를 팝니까? 라고 했더니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파트는 통째로 경매에 들어갔고요. 부도가 난 아파트였대요. 그리고 분양을 해봐야 등기 이전을 받을 수 없는 거. 뭐 망했으니까 완전히. 근데 등기 이전도 안 되는 아파트를 사기 분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근데 그 만났던 그 사람이 임차인 대표였던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 붙잡고 물어본 사람이 마침. 그래서 이런 피해가 상당히 많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대요. 서울에서는 근데 현장도 보지 않고요. 그것만 말만 믿고 계약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 분양 뭐 싸다 뭐 이거 빨리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들러붙어가지고 물건을 보여주는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막 따라오면서 나를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것들은 대부분 엄청난 수수료를 중간에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를 입찰을 하려다가요. 그 자물쇠가 딱 채워져서 입찰 봉투를 못 넣었대요. 창원까지 내려갔는데. 경매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왜 그랬을까? 모든 게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6개나 되는 물건을 다 잡겠다고 과욕을 부린 게 화근이었다. 은행에서 6개나 되는 물건을 위해서 수표를 막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입찰서 손으로 직접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6개를 다 하려고 하니까 막 은행 시간, 막 그 쓰는 시간 막 오바돼서 못한 거예요. 조금만 버리면 됐을 일을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만 것이다. 사실 난 어릴 적부터 욕심이 많았다. 남들한테 지기 싫어했고 뭐를 해도 잘하고 싶었다. 그런 완벽주의적 성향이 오히려 내게 독이 되어왔던 것이다. 앞으로 욕심을 좀 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의 수표는요. 경매 전날에 미리 찾아놓자라고도 팁을 제시합니다. 저도 사실은 경매 이거 적다가 그 봉투 거기다 못 넣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그 쓰다가 틀리면 다시 써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미리 써놓으면 좋죠. 마지막 챕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루 나와의 전쟁에서 빌딩 부자 프로젝트 성공의 관건은 오늘 하루의 승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닌 오늘을 살아라. 이것이 지금 빌딩 부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멀리 보지 마라. 당장 내 눈앞에 욕망과 본능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와, 월급만큼 월세 받는 꿈을 꾸는 이들을 위한
성선아 기자님의 월세 여왕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